전국에 계신 한능검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48강이고요. 우리가 배울 내용은 가보개혁과 을미개혁의 추진입니다. 여기 부분 또 출제율이 그렇게 낮지도 않고요. 높지도 않은 편이긴 하지만 뭐 한 4번, 5번쯤에 한 번은 꼭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잡으셔야 되는 거고, 특히 여기는 각 개혁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그 개혁들의 시간 순서 흐름도 잘 잡으셔야 되고, 그 사이에 개혁과 상관없는 또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잡으셔야지 완벽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그걸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1차 가보개혁인데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개혁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들 일단 판서로 잡고 들어올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1차 가보개혁을 하기 전에 앞서서 정말 지겹고 고통스럽지만 또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흥성대원군의 국내 국외정치 10년을 봤습니다. 그리고 최익현의 상소로 흥성대원군은 하야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고종이 친히 친정을 하는 친정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런데 어머나 내 사람이 아무도 없네 라면서 고종이 자기네 와이프 명성황후 민신의 쪽 사람들을 땡겨온다 그랬죠. 그러면서 민씨 정권이 수립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센스쟁이 일본 흥성대원군이 하야하자마자 대포를 뻥뻥뻥 쏘면서 우리 물건 사줘, 우리 물건 사줘, 안 하면 전쟁을 일으키겠다 라면서 압박 속에 우리나라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자 근대적 조약이었던 강화도 조약이 1876년에 체결이 됐습니다. 이 강화도 조약의 결과 우리는 1차 수신사로 김기수를 보냈고요. 2차 수신사로 4년간의 버퍼링 딱 외우기 좋게끔 1880년에 김홍집을 2차 수신사로 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집이가 조선 책략을 가지고 오면서 영남만인소, 반대하면서 손을 들었던 만손이 이만손의 영남만인소, 그리고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1882년에 체결됐었죠. 그리고 김홍집이 돌아오면서 일본이 너무나 발전했네 그러면서 딱 1880년에 드디어 고종이 개화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개화기구였던 통화리라 뭐가 통하는데 서구의 문물이 통하리라는 통리기무화문이 설치가 됐고요. 이 통리기무화문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통리기무화문 밑에 12사라는 세부행정기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통리기무화문은 특별한 기술을 가졌던 별기군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 외국의 각종 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그 사절단이 일본으로 갔던 아메형사 형태로 갔던 조사시찰단, 똑같은 말로 신사유람단, 청나라로 가서 무기기술을 배우러 갔던 영선사, 그리고 1882년 조미스호 통상조약이 체결되자 그에 대한 답례로, 바로 포트가 오자 그에 대한 답례로 바로 보빙사, 그거는 1883년. 자, 그리고 2년의 지난 후에 2년의 시간이 있은 후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던 이모군란, 99인 일으켰던 반란, 그리고 또 2년 후에 이제는 개화의 속도를 놓고 터졌던 갑신정변, 우정총국 축하연날, 김옥균, 박용현 등을 비롯한 급진개합파 일으킨 정변, 그리고 두 개 다 청나라가 수습을 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 갑신정변과 바로 10년의 시간 텀을 두고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학농민운동과 갑신정변이 일어나기 전의 스토리에 어떤 스토리가 있었냐면 청해 간섭이 강해지자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자 영국이 반응을 하면서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정령했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 우리 한반도를 중립국으로 두자는 중립파론이 제기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부들부들 떨었던 부들러 육일준이 이걸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10년이란 시간 텀이 지난 후에 드디어 1894년 1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고요. 1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날 때 기억나세요? 일본이 무리수를 던진다 그랬죠. 1차 동학농민운동이 끝나자 일본은 경복궁을 무단으로 점령하고 교정청을 폐지 후에 군국기무처를 설치 후에 오늘 배우는 1차 가보개혁을 시행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이 이제 다시 한번 들고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2차 동학농민운동이었고요. 그리고 또 일본이 청나라를 기습 공격하면서 또 시작이 되죠. 바로 청일전쟁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차 가보개혁이 일어났던 1894년에 지금 총 3가지 사건이 같이 맞물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가 지금 여기 적혀있는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1차 가보개혁,
그리고 청일전쟁이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복습을 끝냈고 1차 가보개혁부터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차 가보개혁입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도대체 어떻게 나오나? 오늘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을미개혁을 배울 건데요. 이 개혁을 3개를 동시에 던져놓고 다음 개혁에 대해서 시간 순대로 나열하시오. 가나다, 나가다 이렇게 해서 배열하는 거. 그 다음에 1차 가보개혁을 가지고 단독으로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가보개혁인 을미개혁을 놓고 봤을 때 출제율이 가장 높은 거는 1차 가보개혁과 을미개혁입니다. 그래서 1차 가보개혁에는 좀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는 앞에서 뭘 봤습니까, 지금? 청일전쟁이 터진 걸 봤고요. 그리고 2차 동학농민운동이 지금 일어난 걸 봤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1차 가보개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본이 경복궁을 무단으로 점령한 후에 뭘 없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정부가 만든 정치를 교정하는 관청인 교정청을 없애고 일본의 주도로 궁극기무처라는 게 설치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궁극기무처에서 여러 가지 개혁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개혁을 우리는 1차 가보개혁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김홍집입니다. 우리 홍집이. 이제부터 계속 홍집이가 등장할 거예요. 김홍집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다 필요 없고 누구의 오른팔. 고종 임금이 가장 아꼈던 오른팔 중에 한 명이고요. 개화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아는 개화원로, 개화 1세대입니다. 조선 책략을 가져갔던 그 김홍집 맞습니다. 그래서 1차 가보개혁을 주도하는데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흥성대원군이에요. 오! 선생님! 흥성대원군 무슨 불사신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흥성대원군이 언제 등장했냐? 우리 흥성대원군의 국내외 정치 10년을 봤고요. 이모군란이 터졌을 때 고종이 수습이 안 되니까 아버지였던 흥성대원군의 할품을 요청하면서 일시적으로 잠깐 재집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가보개혁은요. 일본이요. 하라고 시켰어요. 우리한테. 반강제적으로 시킨 거예요. 근데 교과서나 다른 각종 개념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비록 일본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하긴 했지만 우리가 그래도 자율적으로 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본이요. 일단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개혁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하고 싶은 개혁을 좀 합니다. 일본이 바빠요. 지금 일본은 이거 개혁시킬 때 청일전쟁 중이고요. 2차 동학농민운동, 농민군들을 진압하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자유롭게 어느 정도 개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일본이 사실은 흥성대원군을 또 전면에 내세운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 사람들의 심리가 일본이 개혁을 한다 그러면 뭔가 모르게 짜증이 나. 그리고 뭔가 모르게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흥성대원군을 전면에 싹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선 사람들이 이거 흥성대원군이 하는 개혁이야? 그럼 좀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노렸던 거예요. 그래서 비주얼 담당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좀 세대가 다르겠지만 제가 학창시절만 해도 SES, 핑클이 인기가 제일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SES 때 유진이 제일 인기가 많았었는데 근데 보면 그룹 멤버들 중에 바다라는 멤버가 지금도 뮤지컬 배우죠. 노래를 한 80%, 90% 다 해요. 근데 인기는 나머지 두 멤버가 다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핑클도 저는 그때 성유리를 좋아했었거든요. 이효리도 있었고 했었지만 근데 그때 핑클 그룹도 보시게 되면 노래의 90%를 뮤지컬 배우로 유명한 옥주현이 다 불렀어요. 근데 실질적인 인기는 나머지 멤버들이 다 가져갑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그거예요. 뭐냐면 그것처럼 실제 일은 김홍집이 다 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흥성대원군이 하는 것처럼 비주얼 담당입니다. 그게 바로 1차 가보개혁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되냐? 궁극기무처에서 주도하였다. 그러면 이거 1차 가보개혁 정답이네. 정답. 그 다음에 김홍집과 흥성대원군이 개혁을 하였다. 맞는 얘기잖아.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1차 가보개혁은 어쨌든 주도권을 틀어지고 있는 집권 세력이 개혁을 할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고종과 그 다음에 명성황후, 민신의 사람들이 주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김홍집을 비롯한 이들이 누굽니까? 한마디로 조선의 정신 제도는 퍼펙트하다. 서양의 기술만을 받아들이자는 온건개화파가 개혁을 주도를 해요. 근데 여기서 또
심화니까 또 아셔야 됩니다. 심화에서 정답으로 활용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처음 보는 개혁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개혁을 주도하는 세력이 실제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하지를 못해요. 무슨 말이냐? 집권 세력들, 특히 정치인들은 센스쟁입니다. 본능적으로 육감적으로 알아요. 뭘 하냐면 이들 보세요. 온건개합하고 고정민 씨. 지금 이 사건 터지기 직전에 동학농민운동도 일어났고요. 그 전에는 10년 전에는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뭘 느낄까요? 이거 만약에 개혁을 하는데 그 전에 있었던 사건들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도했던 것들을 반영하지 않는다라면 단순하게 정변이 아니라 단순하게 농민운동이 아니라 아예 나라 전체가 뒤집힐 수 있다는 그걸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이들은 본인이 온건 개합하고 집권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반영을 해서 그들이 주도했던 개혁을 여기에 담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바로 급진개화파가 주장했던 개혁의 내용과 그리고 동학농민군이 주장했던 내용이 이 개혁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차 갑오개혁입니다. 자, 그러면 급진개화파와 동학농민군들이 주장했던 개혁이 반영되었다. 그러면 1차 갑오개혁의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많이 정말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럼 도대체 1차 갑오개혁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제일 중요한 것부터 가볼게요. 제일 중요한 거. 1차 갑오개혁 때 엄청난 사건이 생깁니다. 드디어 신분제가 폐지가 돼요. 여러분들. 대박 사건. 여러분들과 제가 드디어 같은 신분이 된 거예요. 정통 오리지널 농민 집안, 운동진 집안이 드디어 일반 양반과 신분이 같아집니다. 신분제 폐지가 이때라는데 기억 보세요. 예전에 기억나세요? 급진개화파가 발표했던 14개조 정강을 보게 되면 신분제 폐지 내용이 들어갔었잖아요.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이 주장했던 폐정개혁안을 보시게 되면 신분제 폐지 내용이 들어갔어요. 그걸 반영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1이에요. 신분제가 사라지게 되면 신분에 맞춰서 시험을 치게 되는 과거제가 존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죠. 그러면 과거제도 어떻게 해요? 1+1입니다. 과거제도 같이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차 갑오개혁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1차 갑오개혁의 개혁의 내용을 다 던져놔요. 다음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김홍직과 흥성대원군이 주도하였다. 급진개화파와 동학농민운동군의 세력에 운동했던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또 궁극기무처에서 주도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하겠죠. 궁극기무처에서 210여 건의 안건들을 처리하고 샤나샤나 꿀랑꿍. 다음 자료와 관련된 개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신분제를 폐지하였다, 과거제를 폐지하였다.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잘 나오는 패턴이고요. 그 외에 각종 개혁도 최근의 심화에서는 활용이 돼요. 그래서 잡으셔야 됩니다. 또 어떤 게 있냐? 1차 갑오개혁은 일본이 주도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가장 원했던 게 뭘까요? 계속 예전부터 일본이 했던 게 뭐예요? 우리 강화도 조약 때도 일본과 조선은 서로 대등하다.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조항 1조에 넣었던 게. 조선은 청나라 거잖아요. 이걸 떼어놔야지 조선을 먹어도 청나라가 반응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계속 조선과 청을 떼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여기 또 들어가요. 뭐냐? 바로 청나라가 사용하던 연호를 대신해서 이제 조선만의 연호를 사용합니다. 이때 개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게 1차 갑오개혁 내용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간이 조금 없어서 옆으로 좀 가자면 우리가 기억나세요? 이스킹 왕이 있었고요. 왕 밑에 의정부가 있었고 그 밑에 육조가 있었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 의정부를 말고 하나의 새로운 부서를 신설해요. 그게 뭐냐면 국내부라는 부서를 신설합니다. 국내부의 일을 담당하는 부서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자, 조선시대 때는 1차 갑오개혁 이전에만 해도 왕의 일이 곧 나라의 일이에요. 여러분들 광해나 이런 히트했던 영화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런 거 있죠. 그 광해 역할을 했었던 인물 이병헌이 똥을 싸는 게 나와요. 나오는데 막 신하들이 와서 막 궁녀들이 와서 그 똥을 막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조선시대 때 왕이 변비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난리가 납니다. 전하! 똥을 일주일 동안 못 쌌다고 들었습니다. 어떡합니까, 전하! 난리가 나요. 근데 만약에 오늘날에, 우리나라에 그럴 리가 없겠지만 대통령이 일주일 동안 지금 변비에 빠져있대요. 그러면서 9시 뉴스, 신문 일면에 톱에 때린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똥이 문제냐? 나라가 힘든데 난리가 날 겁니다. 즉 예전만 해도 왕의 일이 즉 국가의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왕의 일은 이제 알아서 해라! 라면서 그걸 따로 담당하는 부서가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국내부의 일을 담당하는 국내부예요. 어떻게 보면 왕의 힘이 좀 약화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1차 가보개혁에 들어갔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6조를 대신해서 어떤 게 들어가냐? 6조를 대신해서 팔아문이라는 부서로 바꿉니다. 6조가 팔아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팔아문 안에 또 제일 중요한 부서가 뭐가 있냐면 탁지아문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정을 일괄적으로 담당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예전에 급진개합파가 주장했던 내용을 은근슬쩍 반영을 한 거예요. 예전에 급진개합파가 14개조 정강을 발표할 때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기억을 하시려나 모르겠네. 호조라는 정치기구를 만들어서 국가 재정을 싹 다 여기서 일괄적으로 관리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3일 천하로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실현으로 옮겨지지 못했죠.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실현된 거예요. 탁지아문, 팔아문 안에 탁지아문이라는 부서를 만들어서 국가의 모든 재정, 세금이 들어오는 걸 거두는 부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를 딱 하나로 통일시킵니다. 그게 바로 탁지아문을 만든 건데 이게 1차 가보개혁 때 내용이다. 왜? 1차 가보개혁 때 팔아문을 만들었고 그때 탁지아문이 만들어졌겠죠. 그 다음에 또 동학농민군들이 주장했던 내용 중에 정말 담백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부가 재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과부의 재가를 허용했다라는 거. 이게 또 1차 가보개혁 안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런 걸 가지고 여기 정도까지만 하시면 원래 문제가 풀리는 건데 최근에 워낙 또 많이 출제가 되다 보니 또 새롭게 추가했던 게 어떤 게 있냐면 뭐 조세급납제가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세금을 거둘 때 이제 돈으로 거두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돈으로 거둘 것 같으면 돈의 가치가 일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변동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1으로 또 딸려 나오는 게 뭐냐면 은본위제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은본위 화폐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돈을 찍어내는 것만큼 은을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가치가 크게 변동이 없게끔 세팅을 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심화의 심화로 또 한 번씩 최근에 또 선지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제시문으로 도량형을 통일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도량형 통일은 뭐냐면 세금을 가지고 장난치는 걸 잡기 위한 거예요. 세금을 거두는 지역마다 세금을 거둘 때 쓰는 쌀 가져갈 때 쓰는 바가지 크기가 달랐던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기서는 이 그릇을 퍼가고 여기서는 요 그릇이 기준점이에요. 그럼 이거를 다 통일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도량형 통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담겼던 게 1차 가보개혁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험에 나오면 제시문의 신분제 폐지, 과거제 폐지, 개국연호 사용, 과부의 재가의 허용, 국내부 신설, 팔아문을 설치하였다, 탁지아문을 설치하였다, 조세급납제 은본이 이거 몇 개, 3, 4개를 다 줘요. 그래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다음 개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을 때 요거 찾으면 정답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1차 가보개혁에 대한 내용은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PPT로 한번 가볼게요. 자, 1차 가보개혁인데 일본이 내정개혁을 강요하면서 경복궁을 무단 점령했고 교정청을 폐지했고 궁극기무처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서 제1차 김홍직 내각이 성립됐고요. 그리고 표면 껍데기상으로는 흥성대원군이 하는 것처럼 보여준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흥성대원과 같이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적으로 시도를 합니다. 왜? 일본이 바빠요. 청일전쟁 중 2차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건개합파가 주도를 했고 추진기구는 제일 중요한 거 궁극기무처입니다. 그리고 각종 개혁을 실시를 하는데요. 보시게 되면 개국연호를 사용했고요. 국내부를 설치했고요. 6조 대신에 이제 팔아문으로 바꿨고 중요한 팔아문이 어디가 있으면 탁지아문. 그 다음에
드디어 신분제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1+1으로 신분에 맞춰서 시험을 치는 과거제가 사라지고요. 경무청이라서 경찰 제도를 시행하는데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세급납제, 음본위 합해, 도량형 통일 제가 앞에서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최근에 뭐 정답으로 내지는 않긴 하지만 그래도 언급이 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과부의 재가 허용 아주 담백했던 내용. 동학농민군들이 주장했던 거, 그 다음에 일찍 결혼하는 거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고문이나 연자제, 어떻게 보면 반봉건적 이런 내용들을 없앴던 게 1차 가보개혁이다라는 거. 문제 풀기 전에 앞서서 일단 여기가 이거예요. 그 사료.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요걸 통째로 주고 다음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세요. 개국 503년. 근데 이 개국의 기전이 언제냐면 그 전에 청해 연호를 사용했잖아요. 이 개국의 기전. 바로 조선 건국날을 기준으로 연호를 때린 거예요. 그래서 개국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조선 개국에 맞춰서 시험에 나오면 이 궁국기무처 사진을 주고 궁국기무처가 어쩌고 저쩌고 샤랑샤랑 꿀랑꿍 다음 자료와 관련된 개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차 가보개혁 찾으면 정답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궁국기무처가 내린 결정을 확인하는 권한만이 남았대요. 쭉 읽어보시면 1차 가보개혁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내용을 읽는 게 아니라 궁국기무처 보고 바로 1차 가보개혁을 알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밑줄 끈 개혁안. 그러면 보시면은 우리가 앞에 봤던 거. 탁지하문을 그 다음에 조언을 금지하고 과부의 재가 허용. 정답은 니은 릴. 신분제 폐지, 과거제 폐지, 국내부 신설, 파라문 설치고도 정답이 될 수가 있었겠죠. 기역하고 디귿은 아직 안 배웠습니다. 기역은 을미개혁 오늘 배울 거고 디귿은 다음 시간에 배울 광무개혁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2차 가보개혁으로 갈 건데요. 지금 이 2차 가보개혁도 보시게 되면은 개혁의 내용이 또 엄청 많아요. 근데 1차보다는 확실히 출제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외울 것도 딱 몇 개가 정해져 있긴 해요. 그러면 여기도 판서로 잡고 들어올게요. 2차 가보개혁이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앞에 봤던 거. 1차 가보개혁이 일어날 때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얘기를 했었죠. 바로 경복궁을 무단 점령하고 교정청을 없애고 궁극기무처를 설치하고 1차 가보개혁을 시켰고 일본이. 그리고 청나라를 기습 공격하면서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교정청을 폐지하고 궁극기무처를 설치하고 1차 가보개혁이 진행되자 우리가 원하는 게 반영되지 않았다라면서 동학농민군들이 다시 한번 일본 꺼져라 외치면서 들고 일어났던 2차 동학농민운동. 이 세 가지 사건이 동시간대 일어나고 있는데 1차 가보개혁은 청일전쟁이 발발 터지자마자 바로 체결됐던 거죠. 체결됐던 게 아니라 바로 진행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이 1차 가보개혁이 진행되고 있다가 일본이요.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아요.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여유가 좀 생긴 거예요. 2차 동학농민은 거의 다 진압이 되어 가고 있고 그러니까 얘들 우리가 시켰던 가보개혁 잘하고 있나 이렇게 쓱 쳐다봤어. 봤더니 이런 젠장 빌어먹을 엉망진창 진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올스톱 시킵니다. 야 하지마 다시 해. 그게 바로 2차 가보개혁이에요. 그러면 2차 가보개혁 때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냐. 일단 일본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1차 가보개혁을 주도했던 최고의 정치기구 궁국기무처를 없애버립니다. 이제 아시겠죠? 왜 1차 가보개혁 때 그렇게 궁국기무처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시험 문제의 정답이 되고 제시문이 되는지. 1차 가보개혁 때만 궁국기무처가 있었고 거기서 주도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2차 가보개혁 때는 궁국기무처를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누가 주도를 하냐. 친숙하림이 또 등장해요. 김홍집 선생님. 아니 김홍집은 또? 여러분들 묻지 마세요. 김홍집은 고종임금의 오른팔입니다. 그리고 개화 1세대, 개화의 원로입니다. 사실 김홍집보다 개화를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선 내에서는. 그리고 그때 계속 얘기를 했지만 2차 수신산 때 조선 책략을 가지고 온 그 김홍집 맞습니다. 그리고 이 김홍집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흥성대원군이 이제 사라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시험에서는 흥성대원군을 볼 일이 없습니다. 이때 일본이 새로운 인물을 한 명 내세워요. 그가 누구냐면 박용로입니다.
이 박영료라는 인물도 좀 뭔가 이름이 친숙할 거예요. 김옥균과 함께 급진개합파로서 갑신정변을 일으켰다가 실패로 끝나자 일본으로 망명 갔던 그 인물이에요. 일본이 왜 박영료를 전면에 내세웠을까요? 박영료는 친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친일파가 아니라 일본을 롤모델로 삼았던 애들이잖아요. 맞죠? 급진개합파가 일본을 롤모델로 문명 계열론에 맞춰서 메이지 유신을 롤모델로 했었던. 그래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본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 박영료를 전면에 내세웠던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 스타일대로 원하는 대로 개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길 거예요. 일본은 왜 이렇게 우리를 자꾸 개혁시키려고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본의 마음속에 이미 조선은 자기 거야. 언젠간 내가 먹을 거예요. 근데 내가 먹을 건데 클래스가 너무 떨어지면, 수준이 너무 떨어지면 먹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자기네 수준을 맞추려면 그때 와서 막 하러 가면 바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할 거면 미리 좀 할 수 있는 거 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혁을 강조를 시킵니다. 그리고 1차 때와 마찬가지로 2차 때도 메인으로 또 내세웠던 게 뭐냐? 이거예요. 청일전쟁에서 아직 완벽하게 승리한 게 아니에요. 승기를 잡았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승기를 잡았지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조선과 청나라를 또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승기를 잡든 나발이든. 그래서 어떻게?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고종이 압박을 가했겠죠. 그러면서 고종이 독립서고문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우리 조선은 독립국가예요. 어디에도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일본의 뒤에서 배후에서 조선과 청을 떼어놓으려는 이런 의도가 반영이 된 거죠. 그리고 또 독립서고문을 발표한 거에 바로 이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홍범 14조라는 내용을 발표합니다. 널리 홍홍홍홍홍홍홍 규범 14개를 반포하는 건데 핵심 내용은 우리는 독립국가예요. 우리 독립국가 조선 앞으로 이렇게 살 거예요. 그러면서 내용을 담겨있는 게 바로 홍범 14조다라는 거. 그래서 2차 가보개혁이 나올 때 정답이 제일 잘 되고 제시문 힌트로 제일 잘 들어가는 게 홍범 14조 반포입니다. 자, 그러면 2차 가보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1차 가보개혁 때 이스킹, 왕이 있었고 의정부가 있었는데 초월적인 기구로서 궁극기무처를 설치를 했었죠. 앞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의정부 밑에 6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의정부 플러스 국내부의 일을 담당하는 국내부를 1차 가보개혁 때 신설했었고요. 그리고 6조 대신에 파라문을 설치한 후에 제일 중요한 거는 파라문 중에서는 재정을 담당했던 탁지아문 8개 아문이 있었고요. 맞죠? 6조 대신에 파라문을 설치했었습니다. 이게 2차 가보개혁 때 다시 한번 변화를 해요. 어떻게? 의정부 대신에 바로 내각제로 바뀝니다. 어떻게 보면 왕의 권한이 더욱더 약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파라문을 7부로 개편해요. 총 8개에서 7개로 줄입니다. 이게 자기들 일본이랑 약간 흡사하게 이제 바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부 안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가 뭘까요? 우리 파라문 중에 제일 중요했던 게 탁지아문.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7부 중에 탁지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탁지분이 7부가 나오면 2차 가보개혁을 물어보고 있구나. 자, 그 다음에 2차 가보개혁은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1차 가보개혁이 약간 큰 틀에서 여러 가지를 손댄 거예요. 신분제라든지 과거제 폐지, 뭐 과부의 제가 이런 거 같으면 좀 큰 틀이긴 하잖아요. 그러면서 2차 가보개혁 때는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손을 대요. 바로 지방도 좀 손을 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선은 전국을 어떻게 나눴어요? 전국을. 조선은 원래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밑에 부목군현.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밑에 부목군현.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근데 이 8도를 일본이요. 더욱더 쪼갭니다. 23부로 쪼개요. 자기들이 알아보기 좋게끔. 그 다음에 부목군현. 헷갈린다. 강남부, 강남목. 헷갈린다. 하나로 통일해. 강남군, 강남군. 하나로 통일해. 바로 군으로 모든 걸 통일을 합니다. 이게 2차 가보개혁 때 내용이에요. 그리고 2차 가보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홍범 14조를 반포했다라는 거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했다라는 게 2차 가보개혁에서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교육 입국 조서 반포는 잘은 아니지만 정말 가뭄에 콩나듯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딱 보는 순간 교육과 관련된 건 알겠어요. 맞죠? 교육과 관련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조선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 근대학교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만들어야 될까요? 학교 선생님부터 길러내야 되겠죠. 사범학교, 한성사범학교.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소학교, 한성중학교 이렇게 나아가는 건데, 그래서 그런 사범학교, 그 다음에 소학교를 만들 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를 담은 게 교육입국조서 반포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학교를 만들자라는 게 아니라 학교를 만들 거야. 그러면 선생님을 선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고, 어떤 시험을 칠 거고, 그 다음에 졸업시험은 뭘 칠 거고, 그 다음에 뭐 공부는 어떻게 시킬 거고, 교재는 뭘, 이런 걸 다 세팅한 게 교육입국조서 반포입니다. 이걸 반포하고 나서 실제로 바로 한성사범학교, 소학교가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나면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 한성사범학교, 소학교, 샤나샤나 꿀랑꿍. 다음 자료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교육입국조서 반포의 내용을 알아본다.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입국조서 반포나 홍범 14조 이 둘 중에 하나를 던져놓고 다음 개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 다음에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을미개혁을 주고 시간 순대로 나열하시라고 했을 때 2차 가보개혁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홍범 14조 교육입국조서 반포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딱 보고 아 이거 2차네라는 걸 또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가보 얘기를 했잖아요. 좀 더 디테일하게 손을 대요. 1차 때는 지방을 손을 대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방 행정구역을 손대고 있죠. 그리고 또 지방에 있었던 예전의 사또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재판소를 설치를 하기도 해요. 재판소를 설치를 하게 되면 사법권을 어떻게 지방 사또 관리로부터 뺏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변사또, 춘향아 술 한잔 따라봐라. 싫습니다. 당장 춘향이를 감옥에 하옥해라.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요거 싹 뺏어갔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요거와 관련된 2차 가복과 관련된 내용들을 싹 다 잡아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다 잡아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PPT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2차 가보개혁인데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이 다시 한번 개혁을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왜? 봤더니 자기들이 원하는 게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흥성대 원군이 쫓아내고 군국기모치도 폐지를 시키고 그러면서 제2차 기봉집 내각이 성립이 되는데 이때 박용료를 같이 붙입니다. 그리고 고종임금은 2차 가복을 주도하면서 독립서고문을 발표하고 바로 이어서 홍범 14조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뭐 기본 강령이 담겨있고 우리 독립국가예요라는 걸 외치는 거. 왜? 일본이 뒤에서 압박을 간다 그랬죠. 조선과 청을 떼어놓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개혁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의정부를 내각으로 바꿉니다. 내각제로. 그리고 1차 가보개혁 때 6조를 파라문으로 바뀌었는데 그거를 다시 7부로 바꿔요. 그리고 지방제도는 조선이 원래 8도였는데 이거를 23부. 그리고 조선이 8도 밑에 부목군령, 군 하나로 통일. 그리고 지방 간의 사법권, 군사권을 배제시키고 특히 사법권을 완전하게 뺏기 위해서 재판소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입국조서 반포. 여기는 지금 학교를 바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학교를 만들 건데 그 학교, 한성사범학교, 소학교, 외국학교 만들 건데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거 할 건지를 다 담은 거. 그리고 훈련대와 시위대가 있는데요. 특히 이 시위대 같은 경우는 수도를 지키는 군대인데 이 시위대는 뒤에 가서 한번 또 등장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설치했다라는 거고 7부니까 이제 아문에서 다 부로 바뀌었겠죠. 제일 중요한 거 파라문 때 탁지아문, 여기서는 재정을 담당하는 탁지부입니다. 탁지부. 그 탁지부 밑에 뭐 관제사, 뭐 징세사를 뒀다는 건데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기전 상리국 폐지. 유기전은 기억나시죠? 금난정권 폐지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다 모든 권리를 다 잊었지만 유기전한테는 계속 혜택을 줬잖아요. 그거 폐지. 그 다음에 상리국은 뭐냐면 명성황후 민시지방과 아주 결탁이 되어 있던 보부상 단체예요. 상리국이. 그래서 요거를 폐지시키면서 좀 자유로운 상행위가 가능하도록 세팅을 한 게 또 2차 가보개혁인데 그래요. 그런 내용이 있네요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홍범 14조입니다. 천국의 의존을 생각을 버리고 뭐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운다고 하면서 이렇게 14가지 조항을 발표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게 교육입국조서 반포입니다. 요 사료는 통째로 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짐이 정부에 명해서 널리 학교를 세우고 인재를 양성해서 하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에 꽂혀서 반포구나라는 걸 좀 아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문제 볼게요. 심화 55의 문제고 제교지 2번 문제인데 보시면 제2차 거부개혁 군국기모처 폐지 이후에 김홍지 박영렬로 주도를 추진했고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내용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경제 분야, 사회 경제 분야 내용이 또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 어떤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냐? 쭉 보시게 되면 교육 입국조서 반포. 정답은 5번이고 우리가 지금 배운 거는 1번, 2번, 3번 아직 안 배웠지만 4번. 노비제도, 신분제 폐지는 뭐예요? 1차 가부개혁이죠.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국 간섭 부분인데요. 자, 여기부터 해서 지금 뒤에 나오는 을미사병까지 그리고 을미개혁까지 쭉 한번 다이렉트로 쭉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는 연결해서 흐름으로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판서로 잡고 들어오겠습니다. 이제 삼국간섭부터 해서 을미의병, 아간파츠까지 다이렉트로 쭉 한 큐에 정리를 할 건데요. 우리가 앞에 했던 거 복습을 조금 하자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1차 가보개혁, 군국기모처에서 주도했던 1차 가보개혁이 일어날 때 청일전쟁 중이었고요. 그리고 2차 동학농민운동 중이었습니다. 특히 1차 가보개혁은 청일전쟁이 터지자마자 바로 같이 진행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일본이 이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자 다시 해 라고 했던 게 바로 2차 가보개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요. 대박사건. 이 청일전쟁이요. 누구의 승리로 끝나냐? 꽃니찌와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 청나라가 이제 완전히 일본에게 넙죽 조아리게 되는 거죠. 이 청일전쟁의 결과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나자 일본과 청나라는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 조약 이름이 뭐냐면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시모노세키 조약. 일본이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일본의 지역에서 조약을 체결합니다. 여기의 내용의 핵심이 뭘까요? 일본은 딱 제일 먼저 요구한 게 있겠죠. 야, 너 전쟁 졌잖아. 이제 조선의 손 떼. 청나라는 조선의 손을 떼게 됩니다. 사실 한반도를 놓고 청나라와 조선이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고 있었잖아요. 이제 일본이 주도권을 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 전쟁 졌잖아. 막대한 배상금 갖다 바쳐. 이때 일본이요. 자기네 1년 예산의 곱하기 몇 배에 해당되는 돈을 중국 청나라로부터 뜯어납니다. 그리고 더 대박이 뭐냐면 그렇게 뜯어낸 막대한 배상금의 40%, 50%를 다시 국방비에 쏟아부어요. 그리고 이때 일본은 처음으로 식민지를 하나 얻어냅니다. 그게 대만, 타이완이에요. 사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식민지로 들어갔던 나라가 대만, 타이완입니다. 그리고 일본은요. 이때 시모노세키 조약의 결과 한 군데 땅을 요구합니다. 어디냐면 여기에 있었던 바로 라오뚱 반도를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뜯어가는 거로 합의를 보죠. 그러자 갑자기 한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빠밤빰빰빰빰 빠밤빰빰빰빰 블루 아이. 바로 러시아 형님이 등장을 해요. 러시아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야, 일본아, 많이 묻다 아이가. 라오뚱 반도를 먹는 건 아니지. 그건 다시 청나라 돌려줘라. 이러면서 자기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굴 데려오냐? 바로 프랑스, 독일을 데려옵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삼국 간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러시아를 중심으로 세 나라가 일본에게 간섭을 하는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황스러워요. 왜? 사실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자기네 나라에서는 완전 파티 분위기입니다. 축제예요. 자기 내부에서는 임진왜란 때 복수를 드디어 갚았다. 그리고 당장 눈앞에 10년 전에 갑신정변 때 자기네 외교 대사관이 청나라에서 불탄 거 드디어 그 개구력을 갚았다. 그러면서 파티 분위기에 빠졌는데 러시아가 뱉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이 어떻게 할까요? 먹은 걸 우웩 다 뱉어내요. 왜? 일본도 계산기를 두드리겠죠. 러시아와 단독으로 붙었을 때는 100% 이긴다는 자신도 없지만 진다라고 생각도 안 하지만 문제는 프랑스, 독일 세 나라 총 두 나라 포함해서 세 나라를 끌고 들어왔잖아요.
이거는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러시아가 원한 대로 라오뚱반도를 다시 청나라에게 돌려주죠. 근데 일본이 정말 대단한 민족인 게 이때 당한 개구력을 정확하게 10년 후에 갚습니다. 그게 1904년에 일어났던 러일 전쟁이에요. 그건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고요. 자, 삼국 간섭까지 받습니다. 그러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나라에서도 멘붕이에요. 왜? 조선에서도 명성황후를 비롯한 고종, 항상 조선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누구에게 할품이를 요청했나요? 누구에게, 또 어떤 오빠에게, 오빠 도와줘요 오빠. 항상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나요? 청나라죠. 그 청나라가 지금 일본에게 박살이 나버렸잖아요. 청일전쟁에서 패해버렸잖아요. 어떡하지? 이제 나를 지켜줄 오빠가 없는데 어떡하지? 그때 와, 러시아 오빠, 블루 아이, 푸른 눈의 오빠, 대단하다 이 오빠. 이 오빠가 일본 소리를 지르니까 일본이 찍소리를 못하네. 찾았다 오빠. 러시아에게 우리가 친밀하게 덜러붙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정부 내에서 칠러 정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자 일본이 너무나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왜? 고생해서 청일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청나라를 덜어내고 이제 조선을 완벽하게 내가 단독으로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조선 정부 내에서는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고 있잖아요. 그러자 일본이 엄청난 무리수를 던지죠. 바로 자객, 난인을 투입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들 아시는 것처럼 명성황후를 죽입니다. 그래서 명성황후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뭐라고 하냐? 아름다운 미미미미미미, 아름다운 미미미미미미, 아름다운 미. 명성황후가 변사체로 발견된 바로 을미사변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 순서 흐름대로 가고 있습니다. 을미사변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면서 러시아 입김이 세지고 있었는데 사실 이때 칠러 내각이 또 등장을 해요. 또 김홍집이 주도를 합니다. 이거를 뭐 심화에서도 언급이 잘 안 되는 건데 이게 3차 김홍집 내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다시 을미사변으로 일본이 다시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이 을미사변 이후에 어떻게 해? 이제 강압적으로 개혁을 시킵니다. 그게 바로 3차 갑오개혁, 을미개혁이 되는 거예요. 을미사변으로 일본이 다시 주도권을 틀어지고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을미개혁을 시키고 또 일본이 또 주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을미개혁의 내용이 뭐냐? 자, 이 을미개혁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또 누가 등장을 하냐? 빰빠라빰빰빰, 빰빠라빰빰빰. 선생님, 설마? 맞아요. 홍집이 아저씨가 또 등장을 합니다. 선생님! 4차 김홍집 내각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김홍집이 또 등장을 해요. 선생님 왜요? 묻지 마요. 고종임금의 오른팔입니다. 그리고 개화의 원로이자 개화의 1세대예요. 우리나라에서 김홍집보다 개화를 더 잘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보시면 됐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2차 수신사 때 조선 책략을 가지고 와서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에 크게 영향을 끼쳤고 또 영남만인소가 일어나게 만들었던 그 홍집이 맞습니다. 또 김홍집이 주도를 해요. 을미개혁. 자, 그러면서 이 을미개혁에는 어떤 개혁 내용이 들어가냐? 똑같아요. 또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 을미개혁의 핵심 내용 중에 몇 개 개혁 내용을 둥 던져놓고 다음 개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하, 을미개혁을 알고 또 다른 개혁을 찾으면 정답. 또 1차 갑오개혁, 2차 갑오개혁, 을미개혁 내용 둥 던져놓고 시간 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나다가 그 다음에 뭐 가나다 찾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을미개혁의 내용이 핵심이 사실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게 있냐? 아름다운 미미미미미미, 아름다운 미미미미미미. 아름다운 사람은 머리빨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아름다운 사람은 머리빨이에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남자 걸그룹은 아니고 보이그룹 중에 뭐 걸그룹, 보이그룹 하면 뭐 보이그룹은 거의 뭐 BTS고 최근에 가장 핫한 걸그룹이 뉴진스잖아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BTS 멤버 전원이 원형 탈모에 걸린 거예요. 가운데 머리가 다 비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기 다 떨어집니다. 인기가 사라질 거예요. 뉴진스 걸리고 있겠지만 멤버 전원이 원형 탈모에 걸린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기 다 떨어집니다. 아름다운 미미미미미. 아름다운 사람은 무슨 빨? 머리빨.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단발령입니다. 이 을미개혁 때 단발령이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일본이 우리 조선의 정신을 흐트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조선은 뭐예요? 성리학의 국가입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머리털 한 올 한 올 그 어떤 것도 자르지 않죠. 근데 이걸 자르게끔 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단발령입니다. 그래서 단발령 가위입니다. 맞죠? 이렇게 머리를 자르는 이 단발령이 언제다? 을미개혁 때다라는 거. 아름다운 미미미미미미 아름다운 사람은 무슨 빨? 머리빨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또 하나. 아름다운 미미미미미미 아름다운 사람은 태양을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체육대회가 열리거나 아니면 체육 시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남녀공학이면 다들 아실 거예요. 일단 여학생들은 바쁩니다. 왜? 선크림을 확 발라요. 그래서 마치 일본의 가부키 분장처럼 하얗게 해서 갑니다. 근데 남자들은 대충 나가죠. 자, 무슨 말이냐? 아름다운 미미미미미 아름다운 사람은 태양을 피해야 됩니다. 왜? 태양을 쬐면 얼굴에 주근깨가 생겨요. 아름다운 미미미미 아름다운 사람은 태양을 피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태양력이 뭔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태양력을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양력, 서양의 달력에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 사건인 게 이 율미개혁이 발표되고 나서 이틀 후였던 11월 17일 날 양력에 맞춰서 우리도 날짜를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11월 17일 날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깁니다. 왜냐면 12월 달이 그 외에는 사라지게 된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11월 달과 12월 달에 제사를 지내는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졸지에? 우리 할아버지 제사 지내야 되는데? 뭐야? 12월 달에 사라지고 1월부터 다시 시작을 하네? 안 된다. 12월 달도 제사를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뭐 집에서 뭐 음력 생일을 지내고 양력 생일을 지내는 집이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등장하게 됐던 이유가 바로 이 을미개혁 때의 태양력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태양력과 원플원이 있어요. 태양력, 아름다운 미미미미미 아름다운 사람은 태양을 피해야 됩니다. 주근깨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태양력, 서양의 달력에 맞춰서 새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때 개국이란 연호 대신에 새로운 연호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새롭게 건국했다. 뭐? 양력에 맞춰서 건양이라는 연호를 이때 사용했다라는 거. 이거도 을미개혁 문제가 나올 때 정답으로 잘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개요로 어떤 게 있냐면 종두법이라는 게 제대로 시행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체사. 우리 최초의 우체국은 오픈날이 폐업날이었잖아요. 갑신정변 때 우정천국 축하의 날. 갑신정변이 일어나면서 오픈날이 폐업날이었던 그 우체국 다시 부활합니다. 우체사를 설치하고 우편 업무를 다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소학교가 만들어집니다. 이 소학교는 뭐에 맞춘 거다? 2차 가보개혁 때 교육 입구 조서를 반포하고 나서 드디어 을미개혁 때 와서 초등학교, 소학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나의 와이프. 지금 명성황후가 일본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고종임금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울까요? 그러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군대를 만듭니다. 수도를 지키는, 나를 지키는 친위대를 만들고요. 그리고 지방을 지키는 진위대라는 군대를 만드는데 이게 을미사변 직후에 바로 일어났던 을미개혁의 내용이다라는 거. 그래서 을미개혁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 다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우리는 을미개혁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누가? 유생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기억나십니까? 위정척사파. 바른 것은 지키고 사악한 것은 배척한다. 바른 것은 성리학적 질서, 사악한 것은 서양의 모든 것. 이 위정척사파가 드디어 총칼을 들고 일어납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에라이! 들고 일어나요. 들고 일어났던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자, 을미의병은 단독으로 시험에 출제가 돼요. 을미사변, 을미개혁 때문에 일어났던 을미의병입니다. 이 을미의병은
배경이 중요해요. 왜 일어났을까요? 어디 감히 조선의 국모, 일본 나부랭이 어디 감히 조선의 국모를 죽이는데 을미사변이 배경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배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배경. 어디 감히 부모님이 물려주신 머리털을 자르라고 하는데 을미개혁 안에서 이 단발령이 배경이 돼요. 그러면 을미의병이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가장 쉽고 클래식한 문제가 뭐냐? 조선의 국모의 원수를 갖고자 들고 일어난 의병 밑줄짝. 다음 의병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단발령이 계기가 되었다. 머리털을 자르라 샤나샤나 꿀랑꿍 들고 일어났다 의병 밑줄짝. 다음 의병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을미사변이 계기가 되었다. 찾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또 단발령이 있을 때 또 잊어서는 안 될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를 하겠지만 최익현 선생님, 흥성대원군이 하야하게끔 만들었던 상소를 썼던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자 서양놈이나 일본놈이나 똑같다는 외양일체론을 외쳤던 그 최익현 선생님, 단발령이 발표되자 궁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전하, 어떻게 조상님이 불려주신 머리털을 자르라고 하십니까? 우리 부모님 물려주신 머리털. 이 머리털을 자를 바에 차라리 제 목을 치십시오. 라면서 상소를 했던 게 바로 또 최익현이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을미의병은 우리가 뒤에 배울 의병이 두 개가 더 있어요. 이 의병의 시작기입니다. 첫 번째 의병이에요. 시작기. 소규모입니다. 한 수백, 수천 명이 들고 일어나서 일본 건물 부지르고 나이스 잘했어. 그게 바로 을미의병이에요. 그러면 이 을미의병에 주도했던 인물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일본을 유인했던 유인석이 대표적입니다. 이 유인석이 제천에서 들고 일어나서 한때 충주성을 점령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소응이라는 인물도 이때 을미의병을 주도했던 의병장입니다. 그래서 정말 시험에 어렵게 나오면 을미사변을 계기로 단발령을 계기로 일어난 의병이다. 다음 의병에 대한 설명이 있을 때 유인석을 찾으면 정답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갈 거예요. 바로 아감파천입니다. 고종은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보세요. 앞에서 자신의 와이프 명성황후가 죽은 거 심증 100%예요. 일본입니다. 근데 물증이 없어.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뻔히 살인마가 있는데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명성황후가 실제로 사망한 후에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로 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 수업을 듣고 신나게 놀러 가고 있었어. 놀러 갔다가 또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왔는데 옆집 아저씨가 쓰레기통에 이렇게 뭘 버리고 있어요. 봤더니 사람 팔을 던지고 있어. 사람 다리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살인마?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삐뽀 경찰이 왔어요. 그리고 쓰레기통을 뒤졌는데 이런 젠장 빌어먹을 아무것도 발견이 안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없으니까 어떡해. 여러분들 집에 들어갔습니다. 꼬끼요. 아침 해가 떴어요. 다음날 학교를 가거나 또 회사를 가기 위해서 집에서 딱 나왔는데 옆집 아저씨가 화분에 이렇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 어머, 옆집 청년 출근하나 봐? 학교 가나 봐?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맞죠? 그게 바로 고종의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고종은 모든 걸 파토내고 도망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디로? 바로 오빠 블루 아이 새로운 오빠 러시아로 도망가기로 결정을 하죠. 그러면서 모든 걸 파토내고 도망갔다. 아간이 러시아를 가리킵니다. 바로 러시아 외교공사관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실제 러시아로 간 게 아니라 조선에 있던 러시아 외교대사관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게 바로 아감파천이에요. 궁녀의 가마를 타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누가 주도권을 틀어질까요? 아하, 바로 러시아 오빠. 그럼 여기서 러시아 하면 또 빼놓을 수 있는 슈퍼 아이템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해외여행을 가는 게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반에서 이렇게 해외여행 갔다 온 사람 손들러 가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반에 한 명 있을까 말까? 아버지가 외교 대사관이면 막 가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생이 돼서야 처음으로 해외를 나갔어요. 대학교 1학년 때가 2학년 때. 근데 그것도 엄청 빨리 간 거였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 짝꿍이 이걸 가지고 갑니다. 이게 러시아 인형이죠.
야! 따단딴딴. 이걸 그렇게 가지고 노는데 저랑 사이가 나빴거든요, 짝꿍이. 그래서 저는 절대 이걸 못 만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부러운 눈으로 쳐다봤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 인형의 특징이 뭐냐면요.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좋은 거예요. 팍! 빠밤! 여기 하나 또 있네요. 빠밤! 또 있습니다. 빠밤! 또 있어요. 빠밤! 또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 빠밤! 이걸 왜 하고 있죠? 어쨌든 러시아 인형이는 그 러시아로 모든 걸 파토내고 고종임금이 런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임금이 러시아 외교대사관에 있으니까 러시아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러시아의 이권 침탈이 강화되는 시기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일본이 다시 주도권을 뺏겨요. 그러면서 을미개혁이 올 스톱이 납니다. 그러자 고종임금이 을미의병에 편지를 쓰죠. 니들 너무나 고맙다. 그렇지만 이미 죽은 내 와이프, 니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와이프 명성황후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나 러시아 외교대사관으로 도망갔죠. 그래서 어떻게 머리털 자르는 단발령 을미개혁 올 스톱이 났어. 이제 니들 괜찮아. 해산해. 그러자 을미병 해산을 합니다. 이 을미의병은 고종임금의 아간파천 이후에 고종임금의 해산해라 해산 공고 조칙에 따라서 바로 해산을 합니다. 그리고 심화의 심화. 이때 을미의병에 가담했던 일부들은 활빈당이라는 걸 또 조직을 해서 끝까지 활동하기도 하지만 그래요 알겠어요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을미의병이 시험 문제 나올 때 또 정답이 될 수 있는 거 하나 더. 고종의 해산 공고 조칙에 따라서 해산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 다 잡아드렸고요. 또 하나 여기는 제가 시간 순서 흐름을 좀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나오냐면 제 시몬 박스에 시모노세키 조약 샤나샤나 꼴랑꿍 다음 조약 직후에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삼국간섭 찾으면 정답, 을미사변, 을미개혁, 그 다음에 을미의병, 아간파천 찾으면 정답. 또는 조선의 국모가 죽었다 샤나샤나 꼴랑꿍 다음 사건 직후에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을미사변, 을미개혁이 전개되었다. 또는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되었다. 찾으면 정답. 또는 아간파천이 일어났다. 찾으면 정답. 이렇게 해서 시간 순서 흐름으로 물어볼 때 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순서를 좀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레파토리 패턴 다 알려드렸어요. 이제 PPT로 갑니다. 자, 삼국간섭입니다. 청일전쟁 승리하자 시모노세키 조약. 그러면서 청으로부터 막대한 배상금, 일본의 최초의 식민지 타이완, 대만, 그리고 라오뚱 반도를 획득하는데 이때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을 끌고 오면서 라오뚱 반도는 아니지 다 뱉어내라. 삼국간섭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결국 일본이 모든 걸 다 뱉어내죠. 그러면서 러시아 오빠 힘이 너무나 세네. 새로운 오빠 찾았다. 러시아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조선에서 칠러 정책이 추진되고 3차 김홍직 내각은 칠러 내각이 수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을 배척하자 분노 폭발했던 일본이 던진 무리수가 자객, 낭인을 투입해서 아름다운 아름다운 사람이 변사체를 발견하는 을미사변을 일으켰다라는 거. 명성황후를 죽여버리죠. 그리고 일본이 주도권을 틀어지자마자 바로 진행됐던 게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된 게 바로 을미개혁. 을미사변 이후에 칠러 내각이 붕괴되고 또 이번엔 4차 김홍직 내각. 그리고 정치 연호로 건양. 그리고 태양력을 사용했고 단발령. 아름다운 사람은 태양을 피해 되고 아름다운 사람은 머리빨. 동진이도 만약에 대머리 탈모가 됐다. 끝납니다. 강사은퇴해야 됩니다. 아니면 컨셉을 바꿔야 되겠죠. 한국사 스님 은동진. 망합니다. 큰일 나요. 그 다음에 종두법, 우체사, 소학교. 그 다음에 친위대, 진위대까지. 그리고 이 을미개혁의 단발령, 앞에 봤던 을미사변 때문에 을미의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개혁은 아간파천으로 끝이 나죠. 그리고 단발령 시행입니다. 요 사료 주고 다음 개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태양령, 건양 찾으면 정답이 되겠고요. 온건개합파 김홍집입니다.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출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2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돼서 조선 책략을 가지고 왔었고요. 그리고 조선 책략의 결과 조미소 통상조약, 이만손의 영남만인소, 그리고 갑신정변 끝나고 체결됐던 한성조약이 체결될 때 나섰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3차 가보개혁이 을미개혁입니다. 이거를 주도했던 인물이죠. 총리 대신으로. 그리고 아간파천 이후에
군중에 의해서 죽습니다. 민들이 죽여버려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게 아간파천 이후에 김홍집의 생이 마감됐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넘어갈게요. 이제 을미의병이에요. 자, 을미의병은 시험에 또 단독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을미사병과 단발령 때문에 일어났고요. 대표적인 인물로 여기 보시면 유인석. 충주성을 한때 점령하기도 했었고, 고종의 아간파천 이후에 단발령이 을미개혁 자체가 스톱이 된다 그랬죠. 단발령이 철회되면서 의병 해산 공고 조칙을 발표하자 의병들이 자진해산했다라는 거. 일부 남아있는 의병들은 뭐 활빈당을 조직해서 계속 활동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간파천. 고종은 을미사변 등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자 모든 걸 파토내고 아간, 러시아로 도망갑니다. 러시아 외교대사관으로요. 그러면서 김홍집 내각이 공개됐고 을미개혁이 중단됐다라는 거. 그리고 조선 내에서의 러시아의 입지가 엄청나게 강해졌다라는 거. 여기가 러시아 외교대사관입니다. 지금도 위치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그리고 이제 이거의 성과입니다. 성과를 보시게 되면 의인은 뭐 여기 있는 것처럼 개화파, 그 다음에 급진개화파, 동학농민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근대개혁이긴 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위로부터 개혁이고 진정한 민중들을 위한 뭐 토지개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싹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강요와 간섭 아래 추진됐다라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 문제 볼게요. 보세요. 가나다를 발표된 순서대로 공노비와 산노비에 관한 법을 일체 혁파. 인재를 어떻게 선발한다? 이제 과거제가 아닙니다. 아, 이거 1차 가보게요. 청나라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어버리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튼튼히 세운다. 이거 홍범 14조.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니 지미. 아, 아름다운 힘이 아름다운 사람은 머리빨, 단발령이죠. 그러면 순서가 그대로네요. 가나다. 가나다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건 이후. 지금 보시면 왕후의 침실로 갔고 죽은 왕후. 누굽니까? 아름다운 미미미미. 을미사변이죠. 을미사변 이후에 추진된 개혁. 을미개혁이잖아요. 일본이 강압적으로 시켰던. 과거제 폐지 1차 가보개혁. 아름다운 사람은 태양을 폐해야 됩니다. 정답 2번. 또는 태양력을 시행하였다. 뭐 건양을 연호로 사용하였다. 사심도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단발령도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거고. 3번 아직 안 배웠고 4번. 1차 가보개혁. 통리김엄은 초기 개화 정책. 틀렸습니다. 5번에 밑줄 그은 이 개혁이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 12월에 기록이 없어. 11월 16일 그 다음날 11월 17일이 이제 1월 1일이야. 어떻게 된 거지? 아름다운 미미미 아름다운 사람은 태양을 폐해야 됩니다. 태양력이죠. 지금 태양력이 도입됐기 때문에 을미개혁이잖아요. 을미개혁 때 태양력 1+1. 우리는 이제 양력에 따라서 새롭게 나라를 건국했다. 건양. 정답은 3번이죠. 지계문 아직 안 배웠고 2번 아직 안 배웠고 3번에 교정청 이거 전주 화약 이후에. 그 다음에 1차 가보개혁 어떻게 보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스토리죠. 그 다음에 오군영을 이영. 이거는 초기 개화 정책. 자, 6번입니다. 지금 시간 순서대로 보시면 왕이 경복궁을 나왔대요. 그리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겼대요. 아간파천. 짐이 머리털을 자른대요. 을미개혁. 그 다음에 건청궁으로 들어왔대요. 이거 지금 자객들 왕후를 죽였대요. 을미사변 주도권을 틀어지고 머리털 자르는 을미개혁을 강요시켰고 너무나 무서운 건 모든 걸 넣어냈던 아간파천. 그러면 다 나가죠. 다 나가. 만약에 여기에 을미의병까지 넣었더라면 4개가 됐겠죠. 어쨌든 지금 봤을 때는 다 나갑니다. 다 나가. 다 나가. 다 나가.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내용은 다 끝이 났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